네, 1월 시장의 투자의 정석 키움증권 최창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투자의 정석. 자, 일단 시장 전체적인 1월장 연초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네. 시장 흐름이 저는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 시장 다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장이 물론 힘을 내주긴 했지만 코스피 시장에 대한 좀 매물이 있었고 네. 특히 오늘은 좀 코스피 시장이 반등을 해주나 했더니 이란에 대한 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상승폭을 또 다 줄여내고 있는데 이런 좀 연초부터 불안불안한 시장 움직임에 그래도 이 연초 휴가를 기대해봐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진단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는 기대 가능한데요. 일단 앵커님께서 우리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 1월 효과에 대해 가지고는 좀 여쭤보셨는데 아마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 가지고 좀 1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소외될 가능성도 일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코스닥 시장이요? 예, 오. 있어 보이는데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바이오주는 선전을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우리 그 연말 연초 지금 올라오면서 지수가 좀 올라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뭔가 좀 찜찜한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작년과 그리고 재작년에 크게 한번 급락 장세를 한번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다시 또 큰 폭의 조정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과 같은 그 급락 장세는 좀 재현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큰 악재들은 이미 다 소화하고 이렇게 해소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급락 장세 가능성보다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어느 지수대에서 저항을 받을 것인지, 일차적인 저항을 받을 것인지, 추가 상승 시 어느 지수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것인지를 한번 염두를 하고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자, 2010년 이후로 코스피의 그 추이를 첫 번째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계속 2200선에서 걸리고 있잖아요. 200선이죠. 지금 그렇죠. 200선이죠. 자, 왼쪽부터 보시면 2011년에 2200에서 300에서 한번 걸렸었고요. 고점을 형성했고 그리고 2015년경에 한번 2200에서 2300 정도에서 한번 고점 형성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보시면은 작년에 리바운딩이 나올 때 2200에서 2300에서 한번 저항이 한번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수대가 딱 여기 10년 고점 가까이 이렇게 있다고 보셔야겠죠. 물론 작년 초에 한번 크게 한번 올랐던 이 부분을 뺀다면은 경험적으로 보면 요 바운더리 2200에서 2300이 아마 중요한 매물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미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한 2250 정도 나오더라고요. 2250 정도. 2250. 예, 네. 2250 정도 나오는데 아마 여기서 우리 현재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면 아마 2250 정도에서 한번 걸렸다가 한번 매물 소화하고 그 다음에 2350 정도에서 한번 2차 저항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과거 한번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죠. 작년 8월 달에 한번 주가가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악재가 MSCI 리밸런싱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년도에 재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작년 여름경에는 주가가 전년과 비교하니까 너무나도 실적 가파른 하락세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의 그 악화 그리고 바이오 임상 실패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헬스케어 업종에 누적된 그런 악재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이렇게 급락세를 이렇게 보였었죠. 그리고 재작년 10월 달에 보면 한번 여러분들 또 2년 전 한번 되돌려 보시죠. 무역 갈등 악화로 인해 가지고 미국 기술주가 그때 잘 나가고 있던 미국 기술주가 버블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 기술주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보유 자산을 또 축소하는 그런 매파적인 그런 기조로 갔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한번 보시죠. 제가 조금 전에 작년과 재작년의 그 악재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 악재들이 지금 다 소멸됐거든요. 약화되었거나 거의 다 이렇게 소멸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미 큰 아픈 경험을 겪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수대에서 추가적인 작년과 재작년 같은 그런
급락 장세가 재현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네. 시장이 큰 아픈 경험을 겪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패닉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아쉬운 네. 것이 꼭 2200선까지 오면 시장이 미끄러지잖아요. 오늘 그 이란 공습 소식으로 시장이 꺾이기 전에도 2200선을 터치한 이후에는 바로 또 상승폭이 축소가 됐었거든요. 네, 네. 과연 2200선을 뚫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될 텐데 일단 어느 정도 다 반영한 상태에서 올라온 지수잖아요. 네. 이런 상승 트리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와 실적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는데요. 물론 현 시점에서 과거 이러한 큰 악재들은 이미 좀 반영되고 올라가고 있지만은 뭔가 상승을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악재의 노출이나 악재의 선반영만으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아마 반도체가 업황이 아마 2월이 바닥이고 3월 내지는 4월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나 업황과 관련돼서 아마 상승 모멘텀 혹은 뭐 경기 모멘텀도 최근에 와서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책을 지금 네, 그렇죠. 쓴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 싶은 1차적인 코스피 저항선은 2250 정도 제시해 드리고 코스닥은 한 700 정도 포인트에서 한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그 지수대 해당 지수대까지는 큰 조정 없이 오늘도 물론 좀 음봉을 좀 보이고 있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음봉 보였다가 아래 꼬리 혹은 다음 날에 다음 주에 한번 또 양봉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구도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속도는 조절이 속도 나올 수 조절은 있긴 지금 하지만. 나오고 지금 네. 우리 저 코스닥 지수에서 보면은 지금 속도 12월 하순경부터 속도 조절이 그렇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구간이 정말 안 될 장이면요. 음봉이 나올 때 장대 음봉이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고 지금 거의 십자가 내지는 소폭의 음봉이 나오는 거는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인 거죠. 그렇죠. 지금.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계단식으로 저 아래쪽에서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연두색선 21선과 아마 맞닥뜨려지는 지수대 네. 아마 수렴하는 저 지수대에서도 아마 방향성이 본격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코스피 지수는 조금 더 행복 후에 연두색과 수렴하는 저 시점에서 한번 뭐 우상향으로 좀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250 그리고 700선까지는 조금 더 시장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분명히 코스피 지수는 지금 그렇죠. 삼성전자 샤트론과 똑같이 가고 있어요. 열심히 단기간에 올라온 이후에는 다소 2200선 부근에서의 저항에서 좀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후에는 분명 다시 한번 2250까지 상승에 네.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을 주시긴 했는데 1월 교과하면 그래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앞서서 코스닥 시장의 네. 상대적인 여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저는요, 지금, 자,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세 번째 자료 바로 넘어가시죠. 두 번째 자료 말고 2000년 이후에 네. 배당 낙일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의 일평균 수매수, 네, 지금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주 시간에 이 부분을 제가 짚어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은 외국인이거든요. 네. 배당 낙 전후로 해가지고 그 전에는 배당 낙 전에는 기관들이 매수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배당락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매수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관은 계속 팔고 있죠. 예, 지금. 제가 최근에 기관 팔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이 그나마 좀 사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에 외국인들이 수급 견인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럴 효과가 나타나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다면 주로 대형주거든요. 코스닥 종목으로 잘 안 사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주로 지수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이 딱 그 날입니다. 오늘이 뭐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코스닥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1월 장을 예상하지만 외국인들의 대형주 집중 매수에 해 가지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때 이때가 좀 재미없거든요. 네. 뭐 이런 장이 좀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닥은 바이오 업종, JP모건 헬스케어나 그리고 2월, 3월 경에 또 바이오 학회 일정이 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바이오주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배당의 놀이군 기관의 매물은 나오고 있지만 네. 그 배당 나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 받쳐주면서 대형주를 좀 더 끌어줄 가능성이 있고 사실 연초 효과는 개인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대조적 양도 문제로 다 팔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개인들이 이들의 물량을 받아내면서 네, 재매수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코스피 코스닥을 봤을 때 사실 연초 효과는 다 코스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외국인의 수급에 밀어봤을 때는 코스피 시장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개인의 수급으로 받아내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바이오는 좀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코스닥 안에서도 바이오가 네, 바이오만 좀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JP모건 헬스케어. 그러면 CES도 있잖아요. CS도 있죠. 그러면 IT도 괜찮은 IT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과 경기 모멘텀으로 앞으로 주가가 상승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거래소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는 지금 이미 아마 1, 4분기 늦어도 2, 4분기 초에는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마 실적이 올라갈 거예요. 반도체 거래소 반도체 업종은. 그런데 코스닥은 실적은 볼 게 없는데 그러면 뭘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코스닥을 상승 모멘텀으로 둬야 되냐? 제가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그 지난달 중순 이후로부터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으로 올해입니다. 2020년 그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만 지금 올해 지금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거래소 대형주를 지금 그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 그 12월 경부터부터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으로 올해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대형 바이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리고 일부 뭐 유한양행 같은 이런 대형 제약사들도 지금 실적 추정치가 올해 상향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아마 바이오 업종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피드백을 또 해본 게 있는데요. 피드백을 한번 되돌려 봤는데요. 월봉을 한번 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과거 1월 달에 월봉을 보니까 양봉과 음봉의 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싹 되돌려 봤는데 한 7대 3 정도 나오더라고요. 코스피 네. 코스닥 공이 양봉이 한 7번 정도 나오고 그 음봉이 한 3번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보면은 한 70% 정도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또 체크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지금 현재 시장은 우리 경험적으로 긍정적인 1월 시장이 예상되지만 저 전문가의 그 직관으로도 이번 1월장은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풍문에 대한 해명 공시 건수와 코스피 추인데요. 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그 체크를 해야 돼. 제가 이건 직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풍문에 대한 해명 공시 건수 지금 그 막대 그래프가 회색 막대 그래프가 월별 기업들의 조회 공시 자료입니다. 횟수, 조회 공시 횟수. 어떠한 풍문이 있었을 때 기업이 그 풍문에 대해 가지고 조회 공시를 해가지고 답변을 한 거. 그 네. 횟수가 지금 막대 그래프로 나오고 그 빨간색 선이 코스피거든요. 자, 한번 상관관계가 어떻나요? 자, 왼쪽부터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한번 길게 올라오고 나서 네.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코스피가 올라가죠.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막대 그래프가 쭉 내려가면서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코스피가 또 내려가고 빠지고, 있죠. 네. 약간 좀 코스피는 좀 후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 풍문에 대한 조회 건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앞으로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조회 공시가 나오지 않아요. 네. 기업들도 관심이 없고 투자자들도 인터넷이나 신문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막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안 나타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에 대한 앞으로 관심도네요.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또 조회 조회 건수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이 우리 직관만 보면은 요 과거 경험만 보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은 뭐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갈 것이다. 뭐 이렇게 이건 전문가
개인적인 그런 직관으로 네, 이렇게 여러분께 참고 자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다른 분들과 살짝 다르게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면인가요? 다른 분들은 일단 코스닥 시장 특히나 중소형주 안에서 굉장히 발빠른 매매를 1월 달에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코스닥 시장보다 그러니까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코스피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탄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똑같이 좋은 상황에서는 더 강하지 않을까. 개인 투자분들은 사실 대형주 매매보다는 중소형주 매매에 어느 정도 더 활발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우리 그 앵커님 답변을 안 드린 게 있네요. 제가 앞서도 거래소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지수가 1월 효과가 더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앵커님께서는 그러면 뭐 바이오 헬스케어 좋다고 했는데 지금 IT는 또 CES가 있기 때문에 IT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IT보다는 바이오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IT 부품주는요 작년 하반기 때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가격 부담이 엄청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 바이오 그 IT 스마트폰 부품주나 폴더블 폰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뭐 이런 몇몇 종목들 보면 대표 기업들이 작년 4분기 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격 부담 때문에 아마 좀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 IT 부품주가 작년 하반기 때 특히 연말에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들은 윈도우 드레싱과 관련된 기관들의 수급도 굉장히 좀 견인을 했거든요.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배당락 이후에는 기관들이 잘 안 산다고 했죠. 그러면 IT 부품주가 작년 하반기만큼 올라갈 그런 모멘텀은 그렇게 수급 모멘텀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서 1월에 투자 전략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오늘 같은 날에 그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혹시나 또 코스닥이 좀 소외되지 않을까, 혹은 작년과 같은 지수가 한번 올라오고 나서 또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일단 작년과 재작년 같은 급락 장세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래서 앞으로는 긍정적인 시장 1월 장을 예상을 하시되 시장의 지수 때의 그 저항선 거래소 같은 경우는 2250, 코스닥은 700 정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종목에 신경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종목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1월 장은 코스닥 150 새로운 테마 지수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해당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는데요. 자, 우리 그 코스닥 150 하면은 한국 거래소에서 이미 코스닥 150 지수는 약간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이전부터 개발을 했는데 작년에 코스닥 150 지수 새로운 테마 지수를 새롭게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바꾼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새로운 테마 지수를 이렇게 편입할 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한국 거래소가 새로운 테마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해당 테마 지수에 추종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수급적으로 굉장히 우군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테마, 한국 거래소에서 새로운 테마 지수를 앞으로 발표하게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새로운 테마 지수를 발표하면 그 테마 지수에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추후에라도 후행적으로라도 이 주식은 수급과 관련돼 가지고 자금 유입이 되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 거래소가 아주 코스닥 150이라는 새로운 테마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편입될 만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 좀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자, 2016년 6월 이후로 그리고 작년 6월까지 한 3년 동안에 코스닥 150에 신규 편입된 종목들 발표일 전후로 해서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 기준일 중심으로 해서 직전 연도 발표일 이전 30일 전부터 정확하게는 한 달 전이네요. 22거래일 전부터 이렇게 주가가 여타 일반적인 그 거래소 코스닥 지수보다도 편입된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편입일 이후에도 더 많이 올라갔다는 이게 지금 통계적인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코스닥 150에 새로운 자금들이 이렇게 추종 자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 거래소에서 발표한 요 코스닥 150에 대한 이 종목들 새롭게 편입될 만한 아니면은 비중 확대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 다음 자료 첨부 자료를 보시죠. 코스닥 150 추종 자금 유입 상위순. 이 부분은 바뀐 개편 아니고요. 이 왼쪽에 보면 기존 아니고 개편안을 보면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이고, 자, 보시면은 자금 유입이 예상될 만한 그런 상위 종목 순입니다.
종목이 있고 그리고 편입 비중 증가율 이거는 추종 자금에서 예를 들면 추종 네. 자금이 한 8조 원 정도 예상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말씀해주신 그 많이 오른 IT주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많이 들어있죠. 네,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고민인 게 네. 바이오주는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셀리버리 지노믹트리, 현대 바이오가 1순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 그 IT 부품보다는 바이오주가 편입 비중 증가율이 높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바이오라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근데 또 많이 오른 종목들 네페스 있죠, MC넥스 있죠, KH바텍 있고 SFA 반도체 있고. 네. 그러면 이들 종목들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의 종목들인데 오늘 또 SFA 반도체는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거든요. 네. 네페스도 오늘 급등이 나오고.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좀 바이오를 중심으로 더 보자. 예, 그래서 저 IT 중소형주보다는 바이오 중심으로 보자. 그래서 현대바이오, 셀리버리, 그리고 지노믹트리 뭐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코스피 시장이 좀 그 지수에 대해서 네.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250까지 볼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지수가 정체되어 있으면 사실 대형주 안에서 매매가 활발하기보다는 중소형주 안에서 활발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오른 종목들이 이거를 뚫고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IT 네.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그런데 이 안에서도 너무 이제 올라간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과 더해지는 이런 자금이 유입되는 바이오주 중심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매매를 해보자라고 그럼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앞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의 코스피 지수를요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길게 한 2년 최소한 2년 이상으로 놓고 한번 주봉이나 일봉으로 좀 기간 길게 한번 놓고 보시죠. 네. 고점 대비해서 이제 반등한 폭이 코스닥은 그렇게 반등한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 지수대를 보면은 충분히 현재 지수대,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대형주 반도체보다는 반도체도 약간 좀 가격 부담이 단기적인 네. 가격 부담이 느껴지는 편이고 그나마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은요. 워낙 중기적으로 뭐 많이 빠졌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올 1월 효과를 긍정적으로 그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도 직관적으로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과거에 이 지금 현재 코스닥 특히 코스닥이나 이 그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이 작년에 너무나 아픈 경험을 많이나 너무나 대부분의 큰 악재들을 다 경험하고 아픈 경험을 다 딛고 일어서기 때문에 웬만한 시련에는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아픈 경험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요. 그 이후에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쓰러지진 않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비해서 선방할 가능성 코스닥 종목에 비해 지수에 비해 가지고 선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여러분들 꼭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승전 바이오를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바이오 종목 한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11월 하순경인가요? 제가 올해 최고의 그 유망주로 해가지고 올릭스를 제가 말씀드렸죠. 올릭스. 그 네. 이후에 올릭스가 예상외로 큰 조정은 아니지만 바이오 업종들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안 좋았고요. 저 시점이네요. 저 오른쪽 왼쪽 네. 부분에 저 부분까지 한 35,000원대까지 빠졌는데요. 제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악재냐면 이번 코스닥 150에 올릭스가 편입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편입이 안 됐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인데 물론 이 종목은 이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한번 주가의 그 조정이 나왔지만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그 임상과 관련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재료 하나만으로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올릭스 JP모건 헬스케어 갑니까? 작년에는 참가했는데 올해는 참가를 안 하는 거죠. 네, 안 하는데도 그럼에도 포인트를 불구하고 꼽아주시네요. 저는 충분히 이 기업은 지금 참가를 안 하는데 바이오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를 안 하는데 올라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또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참가 초청장을 받았거나 참가한다는 그 재료가 이미 노출된 종목은 더 이상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큰 이렇게 큰 새로운 호재를 좀 기대할 수 없는데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 참가장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글로벌 빅파마와 또 미팅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좀 올릭스 같은 종목은 저는 올해 좀 괜찮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올릭스 하면은 최청년 전문가 기억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릭스가 가끔씩 오르면 또 여쭤보고 올릭스가 빠져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의 정석 오늘 기승전 바이오 그리고 그 안에서 관심주 올릭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키움증권 최창윤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